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일명 반란의 도시 15번째 얘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민 대표들이 부대를 방문해서 무기를 회수하는 데 앞장서주겠다는 일행 6명이 다녀간 후 그중 한 사람이 자꾸 부대 안을 주시하면서 기웃거리는 것을 목격한 인사장교 김중희가 조금 의심스럽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혹시 성씨를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6명 방문 인사 명단 가운데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즉각 협상 대표 시민 수습위원회를 빙자해서 부대를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 사조직의 나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 그 사람은 연자제 해당이 된 사람으로서 의심은 갔습니다. 그러나 부대 안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300명 위장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벽시계가 1980년 5월 23일 새벽 3시를 알리고 있을 때 인사장교 김중희가 이번 정문에 경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소위 임관 때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에서 교육할 때 처음으로 입어봤던 군장, 완전 무장 군장을 처음으로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명이 대장실에 모여 앉아서 모두들 저에게 월남전 얘기를 계속해 줄 것을 바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월남전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사장교 김중희가 월남전에서는 한국군의 피해와 배투공과의 현지 주민들의 식별을 어떻게 하느냐며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김중희의 궁금증을 털어주기 위해서 월남전의 배경과 그 나라 국민성을 현지에서 느낀 대로 털어놓았습니다. 1966년 11월 월남의 5대 휴양도시로 알려진 항구도시 나트랑에서 북쪽 8km쯤 떨어진 정글 평야지대에 주둔한 우리 부대는 새벽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기동 타격대 병력이 사령부 정문 쪽으로 비상 출동을 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월남 현지 주민들과 학생들이 몰려와서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면서 다이아나 물러가라,
따이한 고홈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월남 경찰을 폭행한 한국군을 내놓으라는 항의 시위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사령부 소속 26 헌병대가 출동하고 258 병참 보급소 이상병이 긴급 연행되어서 영창에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헌병대의 조사 결과는 이상병이 전날 보급품 수령으로 캄남만 미군 보급기지에서 보급품을 싣고 나트랑 시내로 들어서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입은 월남인을 트럭에 태워서 부대 병원으로 후송 중에 월남 경찰의 제지를 받고 환자를 내려놓으라며 권총을 들이대는 월남 경찰을 거부하고 주민을 부대 병원까지 옮겨와 치료해 준 게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들 월남의 시대 주민과 학생들은 이상병을 월남경찰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기에 다시 그들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월남경찰에 보내진 이상병은 월남경찰의 담뱃불 고문과 심한 폭행을 당한 채 이틀 만에 부대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부대로 넘겨진 이상병을 본 부대로 넘겨준 후 그들의 조건은 이상병을 본국 송환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온 우리들은 그나마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려던 이상병에게 고문과 폭행을 한 후 본국 송환의 억지를 부리는 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군은 국위선양과 십자군으로서 최명신 사령관님의 특별 지시를 지켜야 했습니다. 100명의 배토공을 찾기보다는 한 사람의 양민을 보호하고 대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로 이상병이 강제 송환되자 우리 전우들은 울분을 삼키며 미국에 의해 파병된 약소 국가의 피해를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간절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한국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시위와 데모 행렬이 그칠 새 없는 월남. 공산화와 민주화의 갈림길에서 전쟁의 나라가 망가진 채 이기심에 가득 찬 그들에게 미군과 한국군 등 7개국의 국제군들이 치른 8년의 월남전은 자유월남이 패망하고 결국 공산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월남전에 파병되기 직전인 1965년 당시 정치권의 야당의 지도자인 김대중, 김영삼 씨는 미국의
대리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보낼 수 없다면서 연일 집권 여당인 공화당 정권을 성토하고 국회 파병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이 끝일 사이 없이 그러던 때였습니다.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야 하는 부모 형제들의 파병 반대의 원성은 심했지만은 국가의 부름에 월남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파병된 우리들에게는 한국군 물러가라 따이양 고음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 장래가 매우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70년 유신 선포와 더불어 정부가 전국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프레스카드제를 신설해서 언론의 자율정화와 사이비 기자 근절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를 두고 당시 야당과 운동권들은 기자들을 유신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우리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 야당 정치권의 세력들이 유신 언론인 죽이겠다는 협박에 단 하나 남은 나주 예비군 대대로 몸을 피신했던 것입니다. 방공방첩의 표가 새겨진 벽시계가 24일 새벽 3시를 올려줬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일행 6명은 저희 월남전 얘기에 다소 위로를 받고 밤잠을 지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6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